네, 안녕하세요. 우리 캠피엘 유튜브 오늘 또 11월 30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주신 정동원 대표님과 이동원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현재 캠페인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유통과 중국 무역 업체인 원희 인터내셔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캠피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다소린의 이중보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험실 창업,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이 피카라는 AI 생성형 서비스가 있어요. 그 이미지나 text를 올리면은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요번에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요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음, 스탠포드 박사과정 두 명이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세 번의 투자를 받아서 총 7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이 창업자분들은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중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업을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LLM 쪽에 실험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고, 해외 사례들을 봐도, 이제 뭐, 어느 대학의 그 석박사를 하다가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창업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석박사분 과정, 특히 박사과정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한 트랙들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도 일단 이제 기술을 실험실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과연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검증해 가면서 사업화하는 팀들이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이제 보면은 성공하는 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동원 대표님 혹시 그런 사례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 뭐 얘기만 조금 들은 거고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뭐 만나 뵙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되게 좀 관심이 가는 쪽이긴 합니다. 예, 창업 쪽에 있어서. 네네. 음. 오픈 AI 같은 경우도 샘 알트만이 창업을 하기는 했지, 창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가긴 했지만, 요번에 오픈 AI에 되게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요. 만들었는데 자기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저기 이사회에 같이 있는 일리아라는 그 기술자였어요. 근데 이 일리아가 원래 토론토 대학에서 그 얀루쿤인가 뭐 그런 AI 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뭐 분이 계시대요. 이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었고, 그 일리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그 분이 거기 제자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연구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 교수님이 구글의 부사장이 됐어요. 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구글에서 아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일리아는 나중에 이제 오픈 AI 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해외에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교수님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 심지어 이렇게 대기업인 어마어마한 대기업인 구글의 부사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 창업하신 사례들이 꽤 있고, 실제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IPO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죠. 예. 음, 그리고 아마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카이스트, 뭐 한양대 등등등 이제 이런 데 가보면 교수님들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거를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주변의 동료 교수들이 누가 아이프 해가지고 몇백억 벌었대 뭐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대학들은 막 점진적으로 교수님들이 서로서로 이제 창업을 도전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케이스가 없는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막 교수님들이 막 창업하려고 막 그 도전하지는 않고 이게 대학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은 옆에 동료 교수 중에 그 갑자기 성공한 사례가 나오느냐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예. 근데 교수님들 이제 그 교수 창업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정치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 학문이라는 정중에. 분야가. 예.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 그 교수님이 창업을 할 때 네. 뭐 같은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되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지. 많이 벌면 그러겠다. 벌수록 맞아, 맞아. 고소하기도 하고 너 왜 교수직을 하는데 음, 사업까지 해가지고 이제 학업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냐 이러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어, 학교 측에서 되게 곤란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디서 어, 주워 들었는데요. 아, 그게 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겸직 같은 법리, 거니까. 예. 야,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창업을 꺼려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셔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음, 문화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석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좀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지금 이동건 교수 이 멘토님이랑 저랑은 아이코어라는 프로그램에 인스트럭터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동건 멘토님은 거기서 이제 메인 인스트럭터로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험실 창업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코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시고 계시거든요. 이동 교수님 거기 아이코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코가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이런 이제 석박사 분들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실패가 너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뭐랄까 약간 이성적으로 이렇게 뭐 판단해 가는 그런 막 그 회의 막 이런 것들을 막 영화에서 종종 보잖아요. 뭐 미국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이거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실패가 많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린 스타트업을 만든 방법론을 제시했던 에릭 리스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 창시자인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의 스승님인 이게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스티브 블랭크가 그분도 이제 창업을 한 7번인가 8번인가 해가지고 한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했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딱 진단을 내린 거죠. 이거는 애들이 너무 기술만 집착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사업성 검증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개발만 하고 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7주 동안 고객을 100명을 이상 만나게끔 했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애들이 내가 지금 기술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 진짜 실제로 이제 저도 잠깐 기사 검색 한번 해보니까 미국은 이제 특히 요런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화면 공유 권한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네.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도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는데 미국도 보면은 막 리스크 테이킹을 벤처 캐피탈들이 해가면서 투자해서 진짜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뭐 구글 부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은. 음, 그게 이제 사실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 문화가 201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저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많은 대학들의 석박사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사례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야, 너 나가서 이번에 우리 랩실에서 하고 있는 기술 가지고 한번 사업성 검증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려해서 내보내시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교수님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거기 왜 나가냐 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나오는 석박사분들도 꽤 있어요. 네,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제가 이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실험실 창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실험실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범주가 어느 네. 정도까지인 건가요? 이게 실험실의 범주. 보통 그냥 석박사를 하시는 대학원생분들이 보통 거기에 속하는 건지. 그게, 어, 예, 네, 주로 일반 팀들도 들어오는데, 근데 보면은 뭐 EM, EL 뭐 이렇게 역할들이 좀 있어요. 음, 근데 그 역할들 중에 이제 대학원생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충남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충남대 학생이 거기서, 충남대 쪽에서 미니 아이코라고 이렇게 아이코 가기 전 단계 한번 테스트 해보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간호학과 학생인데, 학부생이에요. 근데, 어, 뭐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혼자 간 건 아니고, 거기 간호학, 의사, 거기 그런, 실험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조인해서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실험실 창업 그 아이코어는 그렇긴 하지만 좀 IT 쪽, 그 테크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석박사 그 랩실이 다 있잖아요. 네. 문과든 그 이과든 다 랩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는 케이스. 음, 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국문학과나 이런 어학 쪽이라고 해도 음, 그 LLM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할 수 있는 창업들이 많이 있죠. 네. 실제 저도 사례들을 보면은 아마 뭐 예전에 그 지스트 그 광주에 있는 광주 과학기술대학교인가요? 거기 지스트 출신 중에 SOS 랩이라고 그 라이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자동차 쪽에 접목한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실험실 창업팀의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거기도 이제 저도 제가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그 팀도 라이다라는 기술을 그냥 기술만 개발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 프로그램의 그 취지가 보면은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고객 인터뷰 좀 시키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한 3주에서 4주 정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고객 인터뷰 하다가 특히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에 라이다를 이제 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는 아마 뭐랄까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느낌?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더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음, 어떻게 보면 그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단계, 즉 기술이 있죠.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성 검증하는 그 기간 동안 팀당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 보내주고 교육시키는데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MVP 제작하는데 한 3천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의 한 팀당 5천만 원 지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30개 정도 팀들이 선발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예전에도 여기도 진짜 그 팀수 맞추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꽤 있어요. 진짜. 예. 어디 가나 이제 경쟁이 치열해요. 아, 네.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들 음, 이제 창업의 전선으로 음.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니까는 이제 이 실험실 창업 쪽에서도 교수님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이제 졸업한 박사나 아니면은 뭐 석사나 뭐 이런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 실험실 멤버들이랑 같이 창업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럼 두 분은 이제 다양한 대학에서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음, 그런 대학들을 볼 때 요새 이제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창업 지원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창업 지원이 활발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나요? 혹시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군가가 이게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학에서도 이거다라고 하면서 되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되게 많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또 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학생 창업을 어 무조건 이제 독려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학생 창업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저는 키워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취업할 때 인사팀들이 요즘에는 이제 다들 뭐 이제 자격증, 그다음에 이런 뭐 그 어학 실력 이런 거 다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표준화됐죠, 진짜. 예, 다 기본이니까 그 이상을 뭔가 보여줘야 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이상에서 이 창업 같은 거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발현했는지 이걸 또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실험실 창업이나 교수 창업이나 이런 거를 창업 지원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훨씬 음,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맞아. 그 학교 내에서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푸시하는 경향이 있고, 음, 요즘 사례보다는 예전에 이제, 요즘 사례를 말하기보다는 예전에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예, 거기는 이제 교수님들이, 만약에 학교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면은 가산점을 줬어요. 어,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독려하고 그때는 이제 더 그런 실험실 창업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던 시기여서 이제 음, 창업지원단이나 뭐 이런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모셔왔죠. 한번 해보시라고. 맞아, 음, 맞아. 네. 독려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기획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벤처 캐피탈 분들도 교수님들 창업하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적 재미를 많이 본 케이스들이 좀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교수님들 창업할 때 VC 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음, 경우들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겸직이잖아요. 교수님 타이틀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또 명예가 또 중요하니까 뭐 이게 VC 분들이 얘기해 주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뭐 저도 이제 종종 그 인사드리면서 보지만 교수님들은 창업가냐 교수냐 이 두 가지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 교수 타이틀에 되게 더 목을 많이 거시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 줄 때도
회사 명함을 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 명함을 주시니까 VC분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 자기 교수 창업 정말 싫다고 막 절대 안 한다고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 안 듣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이제 석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게 기술 창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 창업이 우리가 일반 창업은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요. 5년 내에 음, 70% 망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 창업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술 맞아요. 창업을 더 독려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 그런 지원 사업도 많이 생겨나는 거 음, 같고요. 저도 그 학부 시절에 이 실험실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물생명공학 쪽이어서 뭐 유방암 세포 같은 거 이제 연구하고 했었어요. 네, 음, 진짜 거기는 실험실 실험을 하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도 제약회사랑 이제 생명공학 쪽은 제약회사랑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음, 제약회사와 같이 조인해서 연구하면서 뭔가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있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모교에 갔더니 제 실험실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그 실험실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줄기세포 쪽 다루셔고 계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기 그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 뭐 이런 거 이제 만드시고 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술이 이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치. 또 교수님 정도 됐으면 그 한 분야에서 좀 이제 그럼요. 기술 쪽으로는 끝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음,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엄청난 연구비로 다 음, 연구를 해 오셨고, 그런 기술들이 특허도 있고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객만 잘 맞추면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되죠. 맞아요. 예, 예.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 저그 100% 공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창업한 분들, 아까 일반 창업은 왜 실패율이 높냐라고 보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진입장벽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게 기술 창업과 달리 일반 창업은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 창업이나 실험실 창업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거기 근본적인 그 시작점 자체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혁신적인 기술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사업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창업은 고객군이 누구냐부터 정의해 가면서 고객에 대한 그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고 찾아가고 해결하는데 실험실 창업팀은 기술이 있으니까 일단 기술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제 가설들을 세워가면서 검증을 하니까 이 시작점이 틀리죠. 예, 진짜 기술 창업은 성공률이 예,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이제 교수와 석박사와의 관계는 거의 음. 이제 주종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 이제 학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맞아요. 교수님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도 예. 교수님이 잘 안 주시려고 해요.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음, 교수님 얘기하면 무조건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 음, 안에도 랩실 안에도 이제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약간 딱딱한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시키면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갑자기 이제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그, 보통 교수님, 아까 이제 제가 교수님들 보면 이제 교수와 그 창업가에서 별로 이렇게 교수를 많이 선택하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실 창업팀에서 나왔던 교수 창업 중에 이 스템덴이라는 이 회사가 어, 있는데, 이 스템덴이 보면은, 이게 그 치아 재생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 진짜 잘 되면 이제 충치가 안 생기고 이제 이빨이 오. 다 재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저는 언제 만났었냐면 아마 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업계획서 컨설팅 하면서 만났는데
여기 교수님이 되게 진지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준비하는데 이분만큼은 되게 딱 이렇게 뭐랄까 가이드 드린 거에 맞춰가지고 막 사업 계획서도 수정해 오시고 질문도 따박따박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 여기가 이제 두 분의 교수님이 공동 창업을 하셨는데 특히 교수님 한 분은 테니어 트랙을 이미 밟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은 그 교수를 퇴사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오, 와 오. 진짜 내 처음 와, 봤어. 그래 가지고 야 이거 하시려고 퇴사하신 그 교수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올인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이제 초기 투자도 받고 팁스도 받고 등등등 어, 지금 이제 미국 진출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음,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갑자기 여기 스템된 사례가 나오는 게 기억이 났어요. 진짜. 여기도 줄기세포 쪽이네요. 예. 스템이니까. 예. 특히 그 실험실 창업 이제 특히 교수 창업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와, 그 사업 계획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적어도 투자자들이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게 좀 톤다운을 좀 시키게끔 하는데 저는 주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대표님이 그걸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음, 네, 투자 어디 무슨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도 나가시고 막 했는데 아무튼 저도 여기 투자 못해서 되게 아쉽긴 한데 되게 좋은 기술인데요. 음. 예, 아무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희 투자 받았어요 하니까 속으로는 그래서 팀 중에 하나야 이거 어. 되게 좋았는데 막 해서 딴 데서 투자 받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실험실 창업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참. 네.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술 창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 기술 쪽에 있어서 사전에 특허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남들보다 일단은 그런 보호막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좀 더 오래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네,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나요? 일단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그 창업하기 어, 전에. 그거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음, 학교에서 창업을 해서 특허를 하면 특허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특허를 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뭐 기술 지주회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생기죠. 생기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네, 분쟁의 맞아요. 또 분쟁이 돼요. 씨앗이 네.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학교 입장에서도 또 이제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기술 창업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법인이 생기면은 지분을 좀 가져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기술을 그 이전을 시켜줘요, 교수님들한테. 이전시켜주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 중에 그 기술 지주 그 대학교에서 너무 지분을 가져가는 거에서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어. 꽤 있죠. 네. 저도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중에 학교에서 그 창업을 교수님들이랑 같이 창업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분리돼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어, 그치. 이 기술지주 회사랑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심하게 싸우고 나왔다 이런 어, 후문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쉬운 게 없네요, 진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사람은 다 결국에는 이제 욕심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욕심을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갈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갑자기 눈앞에 돈 100억이 뚝 떨어졌는데 그 100억을 보는 순간 눈 돌아가죠. 예.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근데 우리가 처음에 너한테 이렇게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가져갈게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결국엔 저는 욕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욕심을 내세울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상대방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지. 예.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일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분쟁으로 인해서 트러블 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 어 그냥 그 뭐랄까 서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거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나쁘게 되면 오히려 괜찮은데 상황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욕심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야, 씨,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 그동안 해온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음, 그 마음이 이제 계속 한쪽에서 계속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나면 이제 그게 분쟁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또 대학이 또 초반에 그렇게 지원을 해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음. 또 근데 또 반면에 또 대학은 쟤네들이 저렇게 성장하면 여기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나오는구나 막 음. 이러면서 이제 욕심내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골로 가는 음. 거죠. 예. 아유 참.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창업이라는 게. 예. 참, 참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얘기했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험실 창업, 석박사 교수님들의 창업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정동원 대표님 이런 거는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또 그냥 못 봤던, 제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이면을 또 아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실험실 창업 포함해서 교수님 창업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의 창업인 것 같은데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은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인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원래 생각하셨던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삐걱거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정말로 인제 쪼끔 그 시장의 기회를 잘 발견하시면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뭐 기술 창업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또 실험실에 있어 봤더니 이 연구원 하시는 뭐 포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박봉으로 제 실험실 나온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포닥형이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한데 뭐 음. 월급을 뭐 60만 원밖에 못 받고 막 이런 걸 어우. 이제 씨. 보니까 맞아.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10 10년간. 어우. 어우 끔찍해. 그래서 나는 못 있겠다. 그러고 네. 나왔는데 근데 이런 실험실 창업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기술, 엄청난 기술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로 또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음. 이게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수익도 얻어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실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뭐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